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요, 방금 도축한 그야말로 신선함 그 자체인 고기가 사실은 가장 맛없는 고기라고 한다면 이거 믿어지세요? 하,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신선함이 곧 맛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공식을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고기의 맛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기술, 숙성입니다. 네. 이게 그냥 고기를 냉장고에 며칠 넣어두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정교한 과학이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고기 비즈니스의 상품 기획을 다룬 책의 일부인데요. 이게 단순히 숙성하면 맛있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왜 맛있어지는지 그 원리를 생화학적으로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잘 숙성된 고기가 더 비싸고 더 부드럽고 또 더 깊은 맛을 내는지, 그리고 그 완벽한 숙성이 뷔페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이 숙성에 대한 오해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갓 잡은 고기를 최고로 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미식 좀 한다는 분들은 다 잘 숙성된 고기를 찾으시죠. 근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걸 아직도 잘못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가장 흔한 게 고기를 그냥 비닐랩에 꽁꽁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게 숙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어떤 분들은 고기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야 진짜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네, 곰팡이요. 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아마 오늘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게 왜 위험한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오해들을 싹 걷어내고 진짜 숙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동물이 도축되어서 우리가 아는 고기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부터 대체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건가요? 모든 건 사후경직이라는 현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숙성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사후경직이요? 네, 살아있는 동물의 근육은 부드럽고 유연하잖아요. 그건 근육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이 에너지원을 우리가 ATP라고 부르죠. 아데노신 3인산. ATP. 생물 시간에 들어본 이름이네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배터리 같은 거군요. 맞아요. 배터리라는 비유가 아주 딱 좋네요. 그런데 도축이 되면 혈액 공급이 딱 끊이니까 이 배터리가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근육 속에 남아있던 그 마지막 에너지까지 싹 다 써버리게 돼요. 바로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근육을 이루는 아주 미세한 단백질 섬유가 있어요.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근데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자마자 이 둘이 서로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 ATP라는 배터리가 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거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냥 서로 엉겨붙어서 굳어버린다 이런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마치 꽉 잠긴 지퍼처럼요. 와, 그거 아주 훌륭한 비유인데요. 맞아요. 딱 꽉 잠겨서 풀리지 않는 지퍼처럼 근육 전체가 수축한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후경직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고기가 돌처럼 딱딱해진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상태의 고기는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구워 먹으면 그냥 고무 씹는 맛일 거예요. 식감만 그런가요? 맛은 좀 있지 않나요? 아니요, 맛도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우리가 고기에서 느끼는 그 깊은 풍미,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 상태라서요. 그냥 밋밋한 단백질 덩어리에 가깝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쵸. 우리가 흔히 가장 싱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가장 질기고 맛없는 상태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 돌처럼 딱딱하고 밋밋한 고기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스테이크로 변하는 거죠?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요? 마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정교한 생화학 반응 덕분입니다. 바로 자기소화라고 불리는 과정이죠. 자기 소화요? 네, autolysis, 단어 그대로 스스로를 소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약간 무서운데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고기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기 자체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거든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칼파인하고 카텝신이라는 두 효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고기 안에 이미 해결책이 다 들어있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사후 경직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고기 내부 환경이 바뀌면서 이 효소들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요. 아, 타이밍이 있군요. 그럼 잠자고 있던 이 효소들이 깨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 아까 그 사후경직의 원인이었던 꽉 잠긴 지퍼처럼 단단하게 뭉쳐버린 근섬유 조직을 서서히 끊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고기 내부에 아주 작은 요리사들이 숨어 있다가 자, 이제 일할 시간이다 하면서 칼을 들고 단단한 조직들을 잘게 잘라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네요. 네, 딱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연육작용이에요. 연육작용? 네, 말 그대로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효소들이 촘촘하고 단단하게 얽혀있던 근섬유들을 툭툭 끊어주니까 물리적으로 고기가 연해지는 거예요. 아, 식감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요. 질겨서 씹기 힘들었던 고기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후경직으로 단단하게 뭉쳤던 걸 다시 풀어주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이 숙성의 하이라이트, 풍미 증진입니다. 풍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효소들이 단백질 조직을 그냥 끊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백질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데 이때 맛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맛의 핵심 물질이라면 혹시 그게 감칠맛인가요? 정확해요. 바로 감칠맛, 우마미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글루탐산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이 글루탐산이 바로 감칠맛의 대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또 핵산이 분해되면서 이노신산 같은 물질도 나오는데 이건 역시 감칠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자료에서도 밋밋하던 고기에서 감칠맛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거의 없던 고기가 내부의 효소들이 단백질을 아미노산 같은 맛있는 성분으로 바꿔주면서 점점 더 깊은 풍미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부드러워지는 건 덤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후경직이 풀리고 고기 자체의 효소에 의해 연해지고 풍미가 깊어지는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숙성, 즉 에이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이거 그냥 고기가 상하는 과정 아닌가 하는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거든요. 고기를 며칠 혹은 몇 주씩 그냥 둔다는 거잖아요. 이 완벽한 숙성이 부패로 변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도대체 어딘가요? 바로 그게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숙련된 전문가와 식중독 사고를 가르는 지점이고요. 네. 숙성과 부패는 사실 하나의 연속된 과정 위에 있지만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주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숙성의 주체는 누구였죠? 그 고기 안에 원래 있던 자체 효소들이요. 칼파인, 차텝신. 맞아요. 이들은 고기의 맛과 식감을 좋게 만드는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단백질을 분해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일종의 통제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편인 내부자들이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군요. 그렇죠. 반면에 부패의 주체는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 즉 박테리아나 곰팡이예요. 외부의 적이군요. 맞아요. 숙성 과정이 너무 길어지거나 온도, 습도 같은 환경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외부의 박테리아들이 고기 표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들도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우리 내부 효소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분해하나요? 완전히 다르죠. 이 미생물들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처럼 악취를 풍기는 가스를 만들어요. 또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고기에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더 이상 숙성이 아니라 부패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숙성은 내부의 아군인 자체 효소가 주도하는 통제된 좋은 변화고 부패는 외부의 적인 박테리아가 주도하는 통제불능의 나쁜 변화라는 거네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숙성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외부 미생물의 증식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내부 효소의 활동은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 같죠. 그렇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맛없는 고기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책에 나온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숙성은 부패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맛있는 순간에 시간을 멈추는 기술이다. 네, 그 문장이 참 멋지죠.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과학 기술이라는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숙성 고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과 정밀한 관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무게가 줄어드는 손실까지 그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결과물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본 이 숙성의 과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좋습니다. 첫째,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갓 잡은 신선한 고기는 사실 사호 경직 때문에 가장 질기고 맛이 없는 상태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첫 번째 반전이었죠. 네,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었어요. 둘째, 이 딱딱한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 있던 효소, 칼파인과 카텝신의 활약으로 스스로 부드러워집니다. 동시에 단백질이 감칠맛 성분으로 분해되면서 폭발적인 풍미를 갖게 되고요. 이게 바로 숙성의 핵심 원리였죠. 내구 효소에 의한 자기 소화 과정,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숙성과 부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변화의 주체에 있다는 것. 숙성은 고기 내부 효소에 의한 이로운 변화, 통제된 과정이고 부패는 외부 박테리아가 개입해서 유해물질을 만드는 통제불능의 과정이라는 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까지요.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오늘 나눈 대화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마트 정육 코너나 레스토랑 메뉴판에 적힌 숙성육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숙성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화학적 원리, 그러니까 고기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자기 소화 과정이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웻 에이징과 드라이 에이징은 대체 왜 나뉘는 걸까요? 아, 맞아요. 숙성 방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죠?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습도나 공기의 흐름까지 정밀하게 조절하는 그런 복잡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적절한 온도에 가만히 두면 알아서 맛있어지는 게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맛을 얻기 위해 자연 현상을 얼마나 정교하게 공학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아, 단순히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수분 증발을 막아 육즙을 보존할 것인가, 혹은 수분을 날려서 맛을 응축시키고 특별한 풍미를 더할 것인가, 이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 숙성이란 단순히 시간이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간이 설계한 섬세한 연출이자 과학 기술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숙성육을 맛볼 때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